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욕 빈란스 특파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더더욱이나 더 이 미국 증시 흐름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선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3대 지수가 일제히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5%, S&P 500도 0.8% 하락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던 전날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대형 테크주가 일제히 떨어졌고 금리와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가 시장이 불안할 땐 금리 인상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둘기파 신호를 톡톡히 봤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에 빠졌던 시장이 엔화 강세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공포를 어느 정도 덜어냈는데요. 덕분에 오전까지만 해도 3대 지수는 일제히 1, 2%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전날 실적을 내놓은 AI 서버 회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수익성 부진을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의 투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날 20% 넘게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도 5.1% 하락했습니다. 급등세로 돌아선 미국채 금리도 시장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는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입찰에 나섰는데요. 응찰률이 낮게 나오면서 시장 예상보다 약 0.3%포인트 높은 발행금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급등도 시장의 불안을 키운 요소입니다. 지정학적 불안과도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선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 원유 가격이 2.8% 급등한 75.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데다 이날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도 예상보다 더 큰 폭 감소하면서 5주 연속 내려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리안츠의 찰리 리플리 수석 전략가는 지난 며칠간 상황이 다소 안정됐다라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등등 아직 불안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간밤 실적을 내놓은 기업 중에선 디즈니와 에어비앤비가 눈에 띄는데요. 디즈니는 스트리밍 부문에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테마파크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3%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4.5% 하락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미국 소비자 수요가 둔화하고 있고 예약 건수 성장세도 전 세계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13.4%나 급락했습니다. 52주 최저가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오늘은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경기 침체 논쟁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전문가들은 글쎄요, 네. 침체 우려는 과하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지 얘기들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말씀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두고 아직 월가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믿음도 여전히 있는데요. UBS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를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은 더욱 완화되면서 부드러운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은 너무 과장됐다라는 것이죠.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기업 이익이 상당 부분 견고하다라는 점도 주요 근거입니다. S&P 500 기업의 80%는 이번 분기에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익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은 35에서 4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 건데요. 지정학적 긴장과 주택 경기 부진, 재정 적자, 가계 지출 양적 긴축, 대선 등등 워낙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위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관심은 페드로 모입니다. 일단 최근 며칠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긴급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이제 거의 사라진 느낌인데요. 7월 고용보고서의 후폭풍이 거의 진정이 됐고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페드가 9월 FOMC 회의에서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를 두고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페드가 9월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도 시장은 현재 70%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9월에 50bp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내려 연말까지 75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빛난세 특파원이었습니다.